궁금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호호, 검찰부 장관이라고 해야지. 한동훈 비번 까야지. 아, 그래야 공직자 되지. 아주 당당하더구만. 떳떳하면 비번 까. 야, 진짜 이거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해? 검수완박에 그렇게 무서워? 어? 야, 진짜 한번 붙어봐야지. 한동훈 카톡 가야지. 김건희랑 카톡 가야지. 300번이나 카톡했다지. 와, 당당하면 까야지. 한동훈 검사했지. 응? 특수통 청문회에서 검사 받아야지. 검사니까 검사 잘 받겠네. 에? 통과되긴 힘들 거요. 한동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더니 법무부 장관, 검찰부 장관이라고. 검찰부 장관입니다. 네. 해야지. 다 까야지. 어? 아이폰 비번, 카톡, 또 이동재랑 주고받은 거 다 까고. 죄 밝혀지면 다 죄 받아야지. 장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잡혀가는 모습을 내가 다 보면 그것이 바로 장관이겠다. 그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1월 24일 네,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는 결국 감옥 간다. 아이 성쾌하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일 때 네. 아직 청문회 전에 쓴 건데 네. 네, 결국 돼버렸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도 네. 되고 네. 이번에 이제 당을 수습해 보겠다고 비대위원장. 네. 수습이 아니라 난리를 망가뜨리고 예.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다들 이제 비대냐? 네. 사실 인간 비대를 할 수 있죠. 네, 한동훈도 인간 비대, 또 조중동은 한동훈의 비대. 네. 네, 아주 그냥 난립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 얘기가 지금 이제 뜨거운 이슈로 네. 올라와 있습니다. 갈등설이 갑자기 불거졌어요. 그러게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등설. 저는 뭐 야. 월요일 날 돼서가 뉴스를 열어보니까 이런 게 주말에는 그냥 아예 보시지도 않다가 네. 주말에는 왜 안 보십니까? 아유, 뭐 정치 뉴스 보면 재미도 없고. 네, 일단 휴식을 취해야 네,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야, 심리학자들이 정신 건강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인가요? 제가 원래 정치 뉴스 잘 안 봅니다. 네. 근데 월요일 여니까 딱 그게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래 이제 예. 좀 잘 기사를 좀 봤는데 의견이 좀 분분하더만요. 네네. 이건 약속 대련이다. 이준석이 그랬죠. 말도 잘 만드네, 말도. 이준석이 그런 면에서 한동훈 헐나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 뭐 치고받고 서로 딱 이제 우린 보통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약속 대련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갈등이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 네, 그랬을 것이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약속 대련 내지는 짜고 네.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은 연기력이 일단 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이 둘이 연기를 못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도한 인간들도 아니고 네, 이런 네. 걸 짜낼 만한. 네. 그럼 누가 짜줬다 뭐 전략가가 그럼 그걸 연기를 소화할 만한 능력도 별로 없다. 짤 능력도 연기를 할 능력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네네. 막 싸워서 한동훈이가 네. 마치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네네. 극적으로 화해해서 하나가 됐다. 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굉장히 크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일면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엄청 싸우는 데서 핵심은 김건희 건이잖아요. 네. 김건희 건을 갖고 싸우다가 봉합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된단 말이죠. 예. 뭐 숙이든가. 네. 만약 윤석열이 이길 거면 김명률이를 날리든가. 네. 아니면 한동훈이가 이제 막 싹싹 빌든가. 네. 또 거꾸로 한동훈이가 이겨서 힘이 이제 한동훈한테 실리면 특검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봉합을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또 뭐 그런 타협을 한다 쳐도 네. 여론 지형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네. 어차피 한동훈은 누가 잘 얘기했어요. 확장성이 없다고. 네. 그 누가 얘기했더라? 네, 아, 이준석이 한 얘기는 이준석이도 하고 이준석이 한 얘기고. 딴 사람도 그런 얘기 네네. 하고 몇 명 했는데 뭐 저희는 뭐 애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계속 그랬죠. 확장성 그렇죠. 없다. 네. 한동훈의 인기는 딱 국진당 지지층에서만 있는 네, 거다. 딱 거기까지만. 네,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 이 인간이.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장성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들어와서 지금 나름 여러 가지 쇼를 했지만 네. 국힘당 지지율은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전혀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맞다는 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둘이 지지고 볶아봐야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은 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국진당 내에서 둘이 뭐 일심동체 뭐 내지는 아메바처럼 하나였다가 예. 분리했다가 합친다고 어떤 중도층 같은 쪽이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겠어요. 예.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대란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20년간의 관계입니다. 네네. 주정 관계. 주정 관계라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예요. 그 거의 뭐 90도로 절하는 거 보셨죠 이번에? 예. 심하대요. 근데 그거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예. 옛날부터 제가 그런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야 너무 좀 저자세다. 진짜. 검사인데 그래도 한동훈도 네. 꽤 이제 간부급까지 한 검사 아닙니까? 네. 근데 청문회장 이런 데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그 말단 비서 네. 심부름꾼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야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20년 동안 수족처럼 부리던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김건희는 동훈이라고 부르잖아요. 동훈이? 한동훈? 그렇죠. 그런 것의 관계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과 노예가 이제 20년 동안 쭉 이렇게 주정 관계를 맺어왔어요. 네, 약속 대련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노예 주인의 뺨을 때려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 남들을 속이려면 네가 날 때려야 돼. 근데 이제 진짜야. 그냥 마음 놓고 때려. 때려. 근데 얘가 이제 딱 진짜 때렸어. 그 주인이 약속 대련인 줄 아는데 코피가 나네. 열이 쫙 받는 거야. 이게 이야 이놈이 진짜 일단 괜찮아. 한 대 더 때려봐.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이놈이 진짜로 때리는데 뭔가 실려 있는데 이건 뭐지? 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대련을 하면 안 되는 게 주인과 노예입니다. 비슷한 관계 주정 관계에서는 약속 대련을 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돼요. 감정상해요. 연기의 문제가 아니네 그럼. 그렇죠. 연기의 문제가 아니네. 연기 문제 이전에 이 관계에서 관계에선 불가능하다. 약속 대련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 주인이 그래 나 좀 마음대로 치고 예, 싶은 예. 대로 뭐 내지는 뭐 야자 타임이니까 나 씹어. 맞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그러네요. 야자 타임. 그 괜히 기분 나빠요. 그거 끝나고 그거 나니까. 하고 나면 막 기분 나빠요. 앙금스 남잖아요. 이 자식이 하란다고 진짜 해? 네.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해? 네. 자 이런 상황이 뒤풀이 길어지죠 이제 끝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 대련을 하더라도 관계는 분명히 악화될 수 있다. 아하. 두 사람 관계의 네. 성격을 봤을 때. 네네. 그거 왜 하냐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은 특히 힘으로 힘을 과시하고 힘을 행사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성격자 아닙니까? 네네. 권위주 성격자. 아랫사람이 덤비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다고 그랬죠. 그거는 성격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권위주의 성격자니까. 힘을 줬는데. 윤석열은 절대 못 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약속 대련이라 할지라도 덤비는 모습을 보면 순간 빡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은 사람도 거의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 대련이지만 네네. 의심이 가겠죠. 아닌 것 같은데 약속 대련이 진짜 같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예. 이제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아하. 실제 상황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한동훈이 윤석열을 쳤다 처음으로. 네. 근데 또 정정당당하게 공세적으로 치지 못했죠. 네. 자기가 직접 얘기도 못하고 김경률을 내세워서 네. 김경률이 김건희를 치고 김경률을 손을 들어주는 네. 마포울에
이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다워요.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아. 네. 그래놓고 부르니까 허리 90도 꺾고 또 이제 네. 알랑알랑 거리고 돌아서서는 김경률 사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20년간의 주종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직접 만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축되고. 안 만나면 모를까. 네. 이 공포감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직접 그 보는 순간. 위에 근데 이제 앞서는- 사진 보니까요. 윤석열도 직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어. 약간 피해요. 악수를 하면서 다른 데를 봐. 그러니까 이 빈정상에 있는 거야, 윤석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등을 툭 치는데 약간 이게 뭔가 레드썬 이런 것처럼 등을 툭 치면은 이제 맞아 나는 너였지 이런 것처럼 그렇지. 툭 치고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 열차에서 내내 머리 박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쳐도 네. 이게 용감하게 못 치고 있다, 비겁하게 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이걸 보수대연합 공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네. 답답하겠죠. 큰 손 입장에서 큰 손 입장에서. 저희가 늘 얘기했죠. 한 달 전에 우리는 큰 손 입장에서는 이거 한동훈을 꽂는 이유는 이거 특검 받고 윤석열을 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제2의 6.29. 국힘당이나 먹고 떨어져라. 네네. 왜냐면 윤석열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윤석열이 날아가면 대안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니까 예. 국힘당은 네가 맡고 나머지는 이준석이가 하고 네. 또 나머지는 이낙연이 하고 네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견제에서 보면 한동훈이가 그동안 너무 못 움직인 거죠. 한 달 만에 이제. 네. 계속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가 쉽게 주군을 배신할 사람은 못 그랬죠,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뒷배가 그 말씀하셨죠. 예, 뒷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야만 네. 이제 그걸 칠 것이다. 근데 새로운 주인을 이제 선택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치기 시작한 거 보니까. 뭔가 한번 한잔 한 모양이에요. 네, 만나긴 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났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 하긴 하는데 주군 입장에서는 야, 저 어리버리한 저거 또 가서 인사하고 앉아 있고 저게 저거 어디다 써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큰 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그 소위 말하는 화해 이 악수 모습을 보고 큰 손은 참 네. 힘들겠구나 앞으로 이 생각을 했다. 그렇죠. 윤석열이 최고 네. 이 세상 최고의 머저리인 줄 알았더니 더한 쪼다가 있네. 만만치 않구나. 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압도적이죠. 더하죠. 압도적이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갈등이 왜 일어난 걸까요? 그 안에서 일단은 한동훈이 그런 큰 손으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신호를 드디어 그렇죠. 너 지금 밀고 나가야 돼. 김건희는 받아야지. 그 정도 네가 해야 돼. 그렇죠. 네. 그 조중동도 계속 그걸 썼잖아요. 그랬습니다. 이준석도 그랬고. 네. 제가 좀 의아했던 것도 갈등설이 불거지는데 일제히 조중동이 한동훈 편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방송 직전에 음. 예, 초심님 잠깐 뵀는데 초심님이 그 일베 사이트를 쭉 그 모니터링을 하셨대요. 네. 일베도 지금 김건희를 쳐내든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은 큰 손부터 해가지고 조중동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죠. 이준석까지 싹 다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 손으로부터 이제 명령은 받은 모양인데. 맞습니다. 약간 좀 시금털털하게. 실행을 잘 못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 갈등의 이제 원인의 가장 큰 것 중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 네. 이게 좀 크지 않았냐 그러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김건희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인터넷에 뒤져봤겠죠.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오드리 헵번은 아는데 네. 말이 앙뚜아네트는 뭐 오드리 헵번은 아는데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옷을 입은 여자일까? 뭐 이렇게 뒤져보니까 단두대에서 죽었네. 네. 광장에서 죽었더만요. 그렇죠. 광장에서.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다라고까지 네. 얘기될 정도로 지탄을 받던 여성이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네, 되잖아요. 그게 뭐 마리왕또한테가 한 말이 아니라는 네, 그런 말도 설도 있던데요.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던 네. 그런 여성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김건희가 네. 위키백과 이렇게 막 뒤지다가 헉했을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해봤구나. 이 자식이. 야, 누구야 얘? 경률이? 뭐 이러면서 경련이 일어났군요. 얘는 동훈이 쪽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네. 근데 그런 애를 한동훈이가 싸우더라. 그리고 김경률이 그런 얘기를 떠들면서부터 한동훈이가 네.
태도를 바꾸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몰카 공작이니 뭐니 뭐 문제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총선령이라느니 하다가 네. 국민들이 볼 때 우려할 수 있다. 우리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김경률이랑 딱 봐도 김경률이랑 둘이 짜고 치는 건데 아하. 김건희가 보면 이제 확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불러가지고 네네. 야 저 자식이 우리 네. 신발 닦던 놈이 지금 저러고 지랄한다 저거 좀 가만둘 거야? 막 잡았겠죠. 네. 윤석열이도 이제 그 마누라께서 길길이 뛰시니까 아하. 이 자식이 어디서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갈등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제 공천 한 것 같고, 야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섰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문제라기보다는 김경률이 김건희를 깐.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그 어쨌든 앞에 전제는 달았어요. 불법 몰카였지만 네. 그거라고 이건 네. 불법이다 이건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눈높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빡이. 네,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한동훈은 이제 그나마 이제 겁이 나니까 그 정도 그 정도로 건데. 비겁하게 얘기한 건데 예. 그것 갖고도 확 돌잖아요. 네. 근데 김병진이 만약에 네. 몰카 공작이 맞다. 김건희 특검 저지해야 된다. 네네. 이래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 벌어졌겠네요. 벌어지지 않죠. 아하. 그러니까 공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김건희 문제라고 봐야 김건희 되겠죠. 문제로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싸우잖아요, 두 사람이. 네. 갈등이 딱 일단 한번 충돌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쪽에서는 공천권을 지면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겠습니까? 한동훈. 한동훈한테 붙겠죠. 네. 또 한동훈 편에 서서는 공천을 못 받을 사람은 윤석열 쪽으로 가겠죠. 네. 이 두 세력이 두 사람을 정신 없겠어요.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이 싸움을 부추길 겁니다. 네. 더 아,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싸움을 더. 네, 그거 부추기겠죠. 그 사람도 그럼 좋으니까. 아니 저도 일요일 날 생방하고 있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채팅창에 어떻게 보냐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달 전에 있었던 뭐 그거 그냥 제2의 6.25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는데 이제 막 그 우리 진보 민주개혁 그 저 시민분들도 자기 발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동훈 날라갔으면 좋겠고 막 신나는데 약간 이런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쟤들은 바로 또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요.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이게 하는 좀 거죠. 장난 아니거든요. 예, 지금. 목숨 걸고 싸우겠죠. 이게 더 커지겠네요 그런 거죠. 싸움이 더 격렬해질 격렬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이거는 그 큰손 형님이 얼마나 한동훈에게 힘을 주냐가 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워낙 애가 비리비리하니까 네. 형님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냐가 한동훈의 미래를 좌우하겠죠.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김건희가 열받았던 것이 말이 앙뚜안에 띄었을까? 혹시 한동훈의 셀카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특검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진도 못 찍고 지금 완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한동훈 계속 셀카 찍고 다니잖아요. 네, 네, 신나가지고. 그래서 국힘당 지지율은 안 오르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재명 몇 프로, 한동훈 몇 프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기 정치한다. 자기 정치하고 이러니까 막 와, 저 셀카를 지가 찍어? 내가 찍어야 되는데. 내가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빡 돌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스타일은 예, 예. 독점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렇죠. 예, 제가 근거 없는 그 생각을 해본 건 아니었군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어제죠. 어제 만나서 이제 90도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선생님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자체도 이제 쇼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한동훈이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만요. 눈 오는데 막. 눈 오는데 죽겠더라고. 옷도 얇게 옷도 얇게 입었대요. 입고 있던데. 어제일까요, 그게? 이거 어제 아닙니까? 엄청 추웠잖아요. 췄어요. 와, 눈 왔습니다, 눈. 대단하네. 네, 이러고 있다가 네.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화재 현장이죠. 화재 현장이란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화해 현장으로 된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그 상인분들한테는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밤새 기다렸대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안 만나고 갔다면서요. 2층에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놓고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맞고 몸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이제 사람들 만난 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기 화재 그 분들을 만났다 시민분들 만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국힘당 관계자들이에요. 네. 그 지역에 네. 완전히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불난집 가가지고서 네. 거기서 고스톱 친 거 아니에요. 둘이서 그 불난집에서 불난집 앞에서 네. 고스톱 치고 논 거 아니에요. 네. 짜고 치면서. 그러네. 자,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지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는 곳마다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네. 이 비상한 재주를 가진 두 사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수 농객들조차도 네. 재난 현장인 서천시장에서 벌어진 아주 부적절한 정치 연극이다. 네. 네,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근데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올라온 뉴스에 보니까는 둘이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을 그 대통령실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다나 그러는데 네. 음악이 네. 뭔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나오는 음악 같은 걸 깔아놨어요. 그래요. 화재 현장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이것들이 거긴 왜 갔습니까 도대체? 네, 참 진짜. 진짜 화해하고 싶으면 옛날에 이준석처럼 어디 식당에서 만나든 네, 네. 술집에서 만나든 거기서 술이나 한잔 하든가. 한동훈이 술을 또 안 마시죠? 네, 안 마신다고 지가 그랬죠. 네, 뭐 사이다를 주든가. 네. 거기서 근데 그 당시 이준석도 그랬어요. 그 쇼를 할 때 윤석열이 한마디도 안 했대요.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아, 말하는 척만 한 거래요. 둘이 앉아서 맥주 마실 때. 네. 그 이준석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화해냐 이렇게 얘기 나중에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더라도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하든가 왜 재난 현장 가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고스톱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짓을 한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네. 어우, 정말 처절하시더라고요. 네. 이럴 건 뭐하러 왔냐. 우리 왜 밤새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했냐 그럼 차라리. 그쵸. 오지 말라고나 하든가 오지를 말든가 네. 우리 기다리라고 하지를 말든가. 네.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 뭐 약속되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이제 확장성이 없다. 네. 아주 어색하다. 네. 뭐 더해질 지지층도 없다. 네. 뭐 이런 걸 왜 짰는지 모르겠다. 네. 한동훈에게 힘 쏠리는 모양새로 끝날 거다. 이 정도는 거의 큰 손의 얘기를 좀 해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그 한동훈이가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네, 네. 제대로. 그러니까 요새는 좀 비판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둘이서 붙어서 누가 이겨야 되냐 한동훈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야 이제 그림이 네.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이 이겼으면 좋겠다. 네, 네. 한이 이기도록 큰 손도 힘을 쓰실 거다. 아하. 그러니까 분발해라. 네. 뭐 그런 류의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자기가 겪어보니까 너무 애가 어벙한 거죠. 네. 이준석 입장에서. 근데 뭐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지 당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긴 한 건데요. 그래도 미래가 좀 불안한가 봐요. 뭐 어차피 이준석은 국진당 지지층을 많이 빼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쪽에서 일부 빼가는 거고 민주당 쪽 중도층, 중도층들. 반윤, 비민주 네. 이쪽을 주로 노리겠죠. 네.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데서는 선봉에 서가지고 네.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갈등 와중에 윤석열이 그 민생 토론에 가기로 했는데 네.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불참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게 이제 술 때문에 못 일어난 거냐? 네, 아니면 그때까지도 김건희한테 맞고 있었냐? 네. 이제 제 생각인 건데요. 혹시 뭐 선생님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다일 수도 있죠. 네? 김건희한테 맞아서 엄청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자빠져서 네. 자더라고. 예. 요즘 뭐 감기를 핑계를 대기를 했거든요. 감기면은 어제 같은 그 눈 내리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저 감기 걸려서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시네요. 네. 근데 이 국민들하고 약속한 민생 토론 그렇죠. 아닙니까? 이런 공식 행사를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은 관심 없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이런 행사든 무슨 행사든 국제 행사에서도 술 먹고 늦게 간 적이 있어요. 윤석열이. 그 파리였던가? 네, 외국에서 뭐. 네, 할 때. 네, 네. 그래서 문제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술 먹고 이런 짓을 한 번씩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술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이하고 붙으면서 네네. 이 열도 받고 예. 김건희한테 밤새 맞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분 나빠 술도 좀 마시고 이런 게 복합돼서 못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인가요? 누가 갔죠? 이제 그 얘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제 VIP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죠, 네. 한동훈한테.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나는 총선 끝날 때까지 할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면 그냥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야, 네. 너 이리 와봐봐. 거기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도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보낸 거냐? 이거 보낸 거는 혹시 김건희가 보낸 거 아니냐? 예? 윤석열 스타일은 술집에 불러서 혼내는 거죠. 네네. 근데 한동훈이 안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불렀는데 안 왔다. 네. 아 그랬을 수 있다.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아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선거 개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선거 개입이죠. 당무 개입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김건희도 윤석열이 조사해가지고 2년인가를 매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옛날에 박근혜. 박근혜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자기들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 감옥할 때 형기가 추가되는 아. 사유가 되겠죠. 네. 탄핵 사유죠. 명백하니 그리고. 예. 예, 그렇게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 디올백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김경률도 그렇고. 네.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뭐 동남아시아 쪽인가 그쪽에서도 언론이 막 나오던데. 근데 사실은 지금 원래 특검법이 지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특검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네네네. 네. 주가 조작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것이 디올백이. 왜냐하면 이거는 아하.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었을 때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금융위원 예,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이 뇌물을 받은 행위가 네.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받은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 국정농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최순실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네네. 따라서 훨씬 더 크죠. 그 주가 주가 조작은 조작은 대통령 당선 되기 전이에요. 전이고. 네네. 그 당시에는 백을 쓰거나 뭐 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검찰에서 간부였을 네네. 때 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럴 때 범죄와 음. 뭐 이거는 대통령이 당선돼서 예.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받고 뭔가 대가를 줬다면 예. 이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이거는 훨씬 더 사실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바로 또 이걸 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나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나. 주가 조작만이 아니고 이것까지 넣어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내지는 뭐 국정농단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엄중한 문제니까. 아 그러네요. 뭐 뒤지면 창고 이것만 있겠습니까? 오만 가지가 다 나오겠죠. 그거 정말 웃겼어요, 선생님. 그거를 돌려주면은 국고 횡령이 된대요, 선생님. 네. 아 언제 그게 국고가 됐어요? 지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 수는 있어요. 네. 압력을 가면 뭐 300만 원 아까워서 그걸 안 주겠어요. 네.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당하다 받은 게 네. 죄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자기 주변의 지인들한테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면은 디올백 이거. 그러면 야당 공격받아가 총선에 불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카카오톡 안 쓰나요? 이거 뭐 텔레그램을 썼다는데요? 텔레그램 쓰네. 바꿨네. 카카오톡은 이게 좀 털릴 위험이 있는데 텔레그램은 그럴 위험이 야, 너 니네 이거 러시아 싫어한다며 왜 러시아 거를 써? 그러게 러시아 반러 아니었어요? 반러? 반로 아니었나 니네들? 이거는 그 이적행인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공산 전체주의인데. 그러게 텔레그램을 쓰네. 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왜 텔레그램을 쓰느냐? 윤석열이 텔레그램으로 그 체리 따봉 보낸 게 그게 부러웠나? 그 텔레그램이었어요. 네, 텔레그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들이 네. 러시아 친러시아력이었네요. 그래놓고는 이놈들이. 자 어쨌든 텔레그램으로 돌렸다. 네. 근데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영리하죠. 네. 아무래도 머리 쓰는 게. 네. 딱 봐도 자기가 사과한다고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 네. 네. 자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뭐 너무 이제 착하다. 사과까지 했네. 네. 없는 일로 하자. 네. 이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폭발하죠. 네. 분명히 사과 제대로 못 할 거고. 이게 억지 사과지 떠밀려서 한 사과지. 네. 너무 늦었어요 사과할 타이밍도. 타이밍 좀 늦었죠. 네, 진작에 했어야죠. 네.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서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아. 그러면 결국 자기는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동아일보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 사저로 쫓겨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조사받고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대통령 부인 자리에서 해먹으려고 네. 윤석열이를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뭐 죽어도 지켜야 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인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런 야하. 모욕을 감내하기도 싫겠죠. 어. 대통령실에서 예쁜 사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네. 사과하는 사진도 올리고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 분위기가 쎄해지죠. 그거 회복하려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건희는 사과를 안 하려고 버틸 가능성이 높죠. 네. 결국은 지난달에 뭔가 큰 손이 펼치고 싶었던 이 6.29의 모습, 네. 뭔가 한동훈을 착 밀어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니네들도 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이제 김건희의 네, 이런 앙탈. 어떤 앙탈, 막강한 그런 저항. 네. 이게 큰손 큰형님까지도 짜증나게 하는 그런 큰손 큰형님이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 아, 또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 심리 그 파악을 못했군요. 그걸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거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안 되는데. 차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군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필립 골드버그가 네. 싸대기를 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영어 자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해가지고 이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건희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총선이 굉장히 격화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국힘당 힘들겠는데요. 아니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거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또 싸움을 하니까 난리가 네. 났죠. 그러니까. 예. 그러나 저러나 국힘당을 지지하는 표는 국힘당을 찍을 겁니다. 30%. 고정표는. 네, 참 그것이 무슨 지금 짓을 하든 찍을 이 시대 거예요. 우리들의 비극이죠.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부동층인데 네네. 이 부동층이 이준석 쪽으로 많이 가면서 국힘당 표도 일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그게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이 부동층을 이준석이 못 먹도록 네. 좀 민주당, 네, 그다음에 진보정당 이쪽에서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싸움을 잘하면 잘할수록 네네. 이준석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아하. 못하면 못할수록 이준석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준석을 이거를 빨리 날려야 되겠는데요. 예, 김건희는 걱정하지 마, 김건희는 반드시 감옥 갈 거야.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어 김건희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네, 감옥이 기다립니다. 네, 감옥 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진짜 네, 제가 대선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야 어차피 너는 취임해봐야 감옥 가게 되니까 그냥 지금 바로 가 감옥으로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도 계시잖아. 네 지금도 들어가 계시죠? 빨리 만나야지 네.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재판정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네. 네, 어마어마하게 그 저항을 했다는 네. 네
그 딸이니까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네요. 딸은 이제 굴르겠죠, 막. 네, 이제. 굴러. 어머니는 한남동에서 굴러 내려오나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어머니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네, 청출어람. 그럼.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지금 뉴스가 이게 지난주였나 저희가 싸대기를 한 뒤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강성희 의원 말입니다. 네. 저희가 싸대기 한 뒤인 것 같아요. 뒤죠, 이게. 예. 뒤. 예. 강성희 의원이 전북 그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들려 나왔죠. 입이 틀어막혀서 와 저는 그놈들 그 입 틀어막는 거 봤습니다. 예. 굉장히 분노스럽더라고요, 선생님. 그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일반 사람은 그랬어도 분노할 일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폭력 행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이들의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거 겁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얘들은 조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네. 법복을 입은 조폭, 검사복을 입은 조폭 집단. 네. 근데 이제 그거 다 벗은 것 같아요. 네. 검사복도 필요 없다. 조폭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고 벌거벗은 조폭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국회에 대한 네네. 태도를 또 특히 진보 정당, 네. 소수 정당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경호원들이 대략 알 거 아닙니까? 예.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주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못 하죠. 절대 안 했겠죠. 예. 근데 또 지가 봤어요, 돌아서면서. 네. 잡혀가 나가는 거를.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상시에 국회를 엄청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 네. 혐오하고 경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약 먹었다고 그랬던가요? 그건 그거는 국힘당의 국힘당. 얘기인가? 예. 국힘당. 그런 태도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 경호원들은 동일시 되는 거죠. 네네. 윤석열하고 심리가.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신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은 아유 잘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심기 경호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심기 경호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한 거네요. 윤석열이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요. 뭐 경호처 사람들의 네. 뭐 과잉된 행동이 아니라 이거 윤석열의 마음 그대로, 윤석열의 행동 그대로를 보여준 거다. 만약에 윤석열의 마음에서 어긋나는 네. 행동을 했다면 윤석열이 사과하고 바로 그렇죠. 제지했겠죠. 네. 근데 안 하잖아요. 네. 야 그때 입만 막았어 왜 목도 꺾지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윤석열은 아마 국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세요. 네.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거나 그러니까요. 예,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짓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행위인데요. 이 사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한 거부권 행사. 네네. 이건 국회를 그야말로 부정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근간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삼권 분립의 나라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 정점을 찍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따라서 국회가 이걸 가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국힘당은 안 하겠죠. 네네. 그러나 다른 정당 사람들은 예. 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너무 선거에 지금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자존심의 문제고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뭐해요? 이런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집 봐서는 수틀리면 국회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네. 뭐 계엄령 선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국회의 힘을 보여주고 네. 국회의 권위를 되찾지 않으면 이런 행태는 계속될 거고 예. 국회의원들은 또 반대로 위축될 수 있어요. 뺏지더라도 나도 잘못하면 입 막혀서 끌려나갈 수도 있고 털릴 수도 있고 예. 한 방에 국회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진짜 만약에 설설 긴다고 하면은 이건 뭐 심하게 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뭐 한동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네. 윤석열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때 그 미국 그 가가지고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네.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제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건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국회는 미국 국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한국 국회를 국회.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한국 국회 이 새끼들은 네, 괜찮다는 거예요? 욕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무시한 건데 한국 맞습니다. 국회를 네. 그때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어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그거는 그냥 말실수라고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거부권이에요.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 네. 뭐 지금은 사람들이 아예 그래 생각하잖아요.
뭘 내놔도 법을 그러니까요. 내놔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예,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한동훈도 뭐 굉장히 공정과 상식한 척 하더니 네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래버리면서 지금 결국은 윤석열한테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네. 또 이제 할 것 같아요. 야, 그 정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도 이제 네.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준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성희 의원이 끌려 나가니까 이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네. 북한의 장성태 끌려 나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무리한 이 비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네. 반북주의가 여기서 레드 컴플렉스가 들어온 건가요? 컴플렉스라기 반북주의죠. 반북주의. 예. 네. 물론 반북주의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색깔 공포증이 있습니다. 네네. 네,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네. 꼭 북한을 걸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북한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과연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잘 아느냐? 네. 하면 저 지구상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하. 제일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외국의 학자들도 많이 지적합니다. 아하. 제가 쓴 책에서도 그런 걸 인용을 했었고, 네. 그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받지 않습니까? 조중동이나 국정원이 제공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북에 대해서 상당 정도로 왜곡돼 있고 네. 인식이.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자꾸 북을 봐요. 네. 사회 체제가 이제 사회 제도가 다른데 북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악마화시키는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네.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자기도 북을 악마화하는 거죠. 네. 거기에 앞장서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만 떠지면 네. 여기가 북한인 줄 아냐. 북한도 네. 아니랄 거다. 뭐 이제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식인들이 이거는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이 남쪽을 화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측면도 있어요. 아, 그것도 관련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만 북을 적대시하고 민주당이나 일반 사람들은 뭐 북을 동족으로 보면서 네. 열려 있는 자세로 대했다면 아하. 북쪽이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만 날아가면 되니까. 네네. 근데 보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아. 악마화 시키고 맨날 예. 입만 열면 욕하고. 아하. 그러니까 야, 완전히 저희들도 반북인데 우리를 악마로 본다면 아. 통일을 하려고 하겠나? 네. 그게 그런 이제 이제 영향을 미치는군요, 이게. 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북에서 그러면 대화를 통한 네네. 협상 통일은 없겠다. 네. 해서 이번에 무력 통일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런데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짓이.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서 철저히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통일을 지향하신 분이어서 네네. 연방제 통일 이런 걸 일찍이 주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을 비판하더라도 아. 이건 북의 입장도 대변을 해줬죠. 네네. 그러니까 북의 안보 우려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네네.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이쪽 편을 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하. 그리고 입만 열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절대 않았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북쪽하고 협상할 때 아. 어떻게 되겠어요. 너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면 심각하잖아요. 네.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만 열면 욕을 하기 이전에 진실을 좀 알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된다고 네.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자체가 네. 사실 조중동에 의한 완전히 그 가짜 뉴스와 네, 네. 이런 것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피해자로서 네. 이런 왜곡된 그런 언론에 네. 의한 이제 정보 여기에 입각한 판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이 이낙연을 네. 샌드백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낙연이 진짜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너무 정말 처지가 비굴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이제 골든타임 지났다 빅텐트 근데 이낙연은 제발 좀 같이 하자 이러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럴 거면 너 광주 출마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또 출마 또 안 한다 그러죠?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안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도 그러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뭐 이러니까 네. 그 얘기는 내가 듣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입장이 달라요. 이준석은 총선 끝나고 보수대연합을 만드는 게 좋고요. 예.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이낙연이가 네네. 입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흔들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반대로 이낙연은 총선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합쳐야. 총선을 치렀는데 아. 삼성 나왔다. 네네. 막 이렇게 하면 합쳐봐야 아. 발언권도 없고 아. 대접도 못 받고 네네. 대권의 꿈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낙연 입장에서 최대한 총선 전에 합치길 바라겠죠. 음. 근데 그러려면 이준석한테 뭔가를 뭐 줘야 되는 줄 것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 왜 지금 해 나중에 해 이렇게 이제 돼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이다. 예. 근데 뭐 언제 돼도 합치긴 합칠 거예요. 총선 전에는 안 하더라도 네. 끝나고 나면 합칠 거예요. 네. 참, 아이고, 참, 이낙연 진짜, 아유, 정말 아주 초라 낙엽 신세 됐습니다. 그래,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낙엽은 빨리 좀 이렇게 네. 화구에 들어가서 그냥 겨울철 따뜻하게라도. 아, 요새 너무 추워요. 낙엽 추워요. 낙엽이 네. 필요합니다. 네, 낙엽이 낙엽이 필요. 불을 좀 떼야 돼요. 네. 네네, 불을 좀 불쏘시개로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얘기 좀 네.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심리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공화당 지금 이제 후보를 뽑고 있는 과정인데 뭐 약간 트럼프에 뭐 맞먹을 거라던 뭐 디센티스 뭐 얘는 지금 사퇴했습니다. 네. 나 사퇴하면서 난 트럼프 밀래 딱 이렇게 하고 내려갔고요. 네. 헤일리랑 둘이 붙어 있어요. 네.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 매우 높은데 둘이 뭘로 싸우냐면은 싸우는 주제 가장 큰 게 북이에요. 북한. 네. 북한 이슈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헤일리는 야, 너 트럼프 너 저 원비어 그 부모님들 그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네가 북이랑 자꾸 뭐 양보를 하려고 뭐 대화를 하려고 그래? 그러고 트럼프는 그거 저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났어 그때. 그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걸. 내가 만나야 돼. 그 북한 지도자 그 매우 똑똑하고 매우 터프해. 뭐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일리는 한동훈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아하. 아주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비어. 아, 그게 뭐 본질적인 문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짜실한 걸로. 예, 짜실한 거로 지금 시비를 걸었고 트럼프는 스케일이 크게 나간 거죠. 아. 내가 전쟁 먹었어. 원비어가 문제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된다. 헤일리가 그런 데서 보면 안 돼요. 트럼프한테. 밀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간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네. 전쟁 위기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미국 내에서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 좋아요. 유리합니다. 네. 자기한테. 아하.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이 허풍이 또 끝내주잖아요. 이 사람이. 뭐. 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당선되고 다음날 내가 전화해서 김정일한테 전화해서 네네. 상황 아웃 네. 다 정리할게. 네. 미국의 안전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요. 위기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래서 미국인들이 불안에 떨면 떨수록 트럼프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북미 간의 대결이 격화될수록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아, 트럼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바이든한테는 매우 불리하죠. 불리하고. 바이든은 바이든이 지금 죽을 맛인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너가 이렇게 악화시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아하. 내가 있을 땐 사이가 좋았다 이거죠. 네. 회담도 하고 북쪽 미사일 안 쏘고 실제로는 네. 자제했거든요. 네, 훈련도 약간 자제했고 우리 잘 지냈는데 너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미국의 안보 위기가 초래된 거야.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죠. 트럼프가 그런 걸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이든 날리고 진짜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말대로 바이든 날리고 비 날리며 하겠네요. 내가 나서서 일거에 정리하겠어.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네, 만약에 네.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 위험이 닥친다. 네.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문제가 미국 대선 공화당 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더 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슈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미국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는 얘기겠죠. 그럼요. 민감하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협박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네. 90년대 이래. 유일하게 협박하는. 네. 저기 왜 협박을 할까? 뭐 이서- 진짜 뭐가 있을까 무기가 그랬는데요. 그렇죠. 2017년에 트럼프 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는 네네. 그 국방장관이 매일 성당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무서워서. 네, 네, 메티스든가요. 메티스가. 네. 그리고 미국 부자들이 다 지하에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때. 많이 샀다 그러죠. 네, 핵전쟁 나도 네. 안 터지는 벙커. 그거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부자들한테. 그러게요. 이 정도로 실제로 공포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실질적 그게 공포다. 그게 점점점 커진 거예요. 예. 계속 커져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느끼는 공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그 일반인들조차 네.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자기가 이거를 써먹겠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공화당이 일반적으로 매파라고 했던 것은 네. 트럼프 이전 얘기입니다. 아. 이 트럼프는 다른 걸 현실주의자인가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주류라는 특징이 있죠. 비주류. 예. 아.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네오콘 아니면 월가 이런데 네. 종속돼 있거든요. 네. 쉽게 하면 군산 복합체, 음. 군수자본이나 금융자본의 쫄개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돈 번 사람이에요. 땅 팔아서. 건물 지어가지고. 땅 장사.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업자들하고 다르다 이거죠.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놈이 기들은 거예요. 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땅 장사하던 놈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족보도 없는 놈이. 네, 족보도 없는 놈이 대권 주자까지 대통령 해먹은 거예요. 아, 열받을만 하네요. 그래서 미국 네,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싫었습니다. 아. 트럼프를. 근데 거기서 이겨가지고 공화당을 먹었잖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트럼프한테 대항하기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매파라는 얘기는 이제 넘어갔고 이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아 근데 지금은 진짜 바이든이도 매파 같아요. 아 바이든은 완전 매파죠. 완전 매파예요, 지금 진짜. 네오콘에 포획돼 있죠. 아 어쨌든 바이든 된다면 지금 전 세계 전쟁 두 군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이든 밑에 있는 국무장관 블링컨이 유명한 매파고요. 네. 국무차관인 뉴일런드인가 빅토리아 뉴런드 그하고 그 여자 남편 가족 모두 다 유명한 네. 미국의 매파. 어. 매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정권 엎었다는 네, 그 지금 정권을 만든 1등 예. 공신들이라는 거죠 눌란드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네오콘 쪽에 완전히 지금 금융 자본하고 포획돼 있고 예. 공화당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예, 이제 물론 트럼프 혼자지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워낙 이제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예. 현실주의가 좀 있죠. 현실주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하는 말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세 지도자들이 지금 다 터프한데 이거를 헤일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죠.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아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못하죠. 아. 네. 그래 트럼프가 푸틴,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합니다. 네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아 터프한 사람들 좋아하나? 터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줏대가 분명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면 아. 그런 사람들 의외로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사회주의자냐 뭐 자본주의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한테. 그냥 자기 신념이 투철하고 그걸 막 추진하는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비겁한 놈, 네. 위선적인 놈, 네. 그다음에 허세 부리는 놈. 네. 이런 놈은 아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한국에 멧돼지랑 막 꽃게가 떠오르는데요. 다 걸리잖아요. 네.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야,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11월 달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 뭐 물론 윤석열이 그전엔 이제 탄핵될 거니까 없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이 있다면 네. 윤석열 한동훈이 한국 정치에 주류로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다. 정책상 완전히 안 맞아 버리니까. 네,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스타일상으로도 안 맞겠네 그럼. 네, 안 맞죠. 스타일상으로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매우 싫어할 겁니다. 아, 아마 그 쓰레기 대하듯이 할 거예요. 인간 쓰레기 대하듯이. 쓰레기 대하듯이. 지금은 개 취급 받았잖아요. 네, 네. 바이든한테. 네. 블링컨이 개 먹거리 줬잖아요. 선물로. 깨먹거리 줬죠. 근데 쓰레기통 주나요, 트럼프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쓰레기 그냥 오물 주겠죠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주나요? 너 봉투 씌워 이놈한테 내 옆에 있게 하지 마. 냄새나. 야. 뭐 거의 그 급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막대할 거죠. 아. 그래서 끔찍합니다. 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를 안 한다 그러면 돈 엄청 뜯어갈 겁니다. 네. 네, 그럼 돈 내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철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트럼프는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전부터 맞아요. 하고 싶어 했는데 맞아요. 미국 한국에서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네. 못 가게. 그러면 트럼프는 잘 됐다. 돈 줘. 어. 있는 대로 돈을 뜯어가겠죠. 야, 50배 100배 뜯어가겠네요 이제. 그럼요. 트럼프 때 주한미군 주둔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죠. 그때. 그거 자랑했잖아요. 엄청 자랑했죠. 동네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아, 한국에서 주둔비 올려받는 게.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전쟁 위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그 국제관계 그 전문가이신 그 이혜영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대만 전쟁을 걔네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포위를 하거나 점령을 했을 때 입는 이제 그 피해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중국이 꽤 입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만이 제일 입습니다. 대만은 뭐 그냥 50% 이상이에요. 네. 끝나는 거예요. 미국은 조금 덜 먹어요. 한국이 26%인가 먹더라고요. 마이너스. 네. 굉장히 위험해지더라고요. 경제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그 주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 대만 전쟁 가능성. 그래서 대만이 전쟁 나면 한반도 어떻게 되냐? 네. 이걸 분석하는데 대체로 다 대만이 전쟁 나면 바로 그냥 한국도 전쟁 돌입된다. 아, 돌입되죠. 경제, 군사,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바로 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상황이 지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북에서 일단 남쪽을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예. 교전 상대로 지칭했기 때문에 교전국. 중국도 부담 없이 한국을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도 자연히 전쟁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전쟁이나 분쟁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과 네네. 그것을 반대하는 소위 이제 다국화라고 많이 부르죠. 다국화 진영 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에요, 다 예.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대만하고 한국 전선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터지면 하나가 영향을 받고 네네. 이게 수습되면 또 다른 데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뭐 갑자기 좀 세계 정세까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중동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네. 확정 가능성이 이제 있죠. 이란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저는 좀 이란한테 좀 답답해가지고 야 가자 지구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란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랬는데 이란보다는 막 그 후티 반군, 네 안사르 알라라고 하던데 자기들은 네, 네. 그 안사르 알라가 나서가지고 지금 싸우고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전선은 지금 확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미군 기지가 너무 공격받았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란이 동맹을 체결했는데 그 수준이 매우 높아요. 네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곧 할 네네. 거라고 예상됩니다. 군사 동맹이. 군사 동맹만이 아닙니다. 아. 전방위적인 전략 동맹, 그렇습니까? 경제 뭐 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략적 동맹 국가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북하고도 할 것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갔다 왔죠. 네. 러시아 그 북도 푸틴이 곧 방문을 한다는데요. 네, 방북을 하죠. 그러면 네. 뭔가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사인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란 수준의 또 전략 동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법으로 이제 정할 거란 말이죠. 군사만이 아니고 네, 네. 경제, 에너지 뭐 다. 다. 그러면 이란, 중국, 러시아, 북이라는 북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의 야. 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라시아 벨트가. 이게 미국한테는 악몽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기사인가 보니까 존컵인가요? 그 저 네. 미국에. 네. 걔가 약간 좀 그렇게 움찔해 하더라고요. 네. 약간 골치 아프다고. 러시아랑 북한이랑 만나는 게. 키신저가 제일 하면 안 된다고 네. 한 게 그거예요.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네, 네. 연결. 그러니까요. 이게 되면 끝난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진짜 계속 경계했었죠. 예, 시간이 없는데요. 이게 이 얘기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서해에서 오늘 이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제가 좀 눈여겨봐진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다. 아니 이러면은 이거 원점 타격 못 하잖아요. 수당 미사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쏘는지를 알아야 뭐 네. 어디로 날아올 건지는 고사하고 네. 우리가 어디 맞을 건지는 뭐 네.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어디서 쐈는지를 한다는 게 쏜다는 게 원점 타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이러면 원점 타격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원점 타격 못하니까 딴 데다 하겠죠. 딴 데다가. 네. 그 순항 미사일 자체가요. 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느려서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위협이 안 된다고. 근데 낮아요. 고도가 낮아요. 네.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높습니다. 예, 쏴서 빵 던지는 거니까요. 탄도는요. 빠르죠. 예, 이건데 빠릅니다. 예. 순항은 이렇게 그거보다는 느리죠. 팔자를 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자를.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느리다 그래도요. 이게 마 1, 2 뭐 이런 거지. 네. 눈앞에서 이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슬슬 이렇게 60km 아닌 거죠. 자전거처럼 가고 이러지 않아요. 자전거. 빨라요. 빠른데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신 낮게 깔려갔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됩니다. 예. 레이더로 잘. 네. 그러니까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순항 미사일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점 타격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꾸 이제 남북 간의 군사가 긴장이 높아지는데 전혀 뭐 원점 타격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배로 뭐 해라 그랬는데 2배 응징. 두 배 응징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지난번에 그 1월 5일, 6일, 7일 그때도 네. 6일 날 북이 우리는 그냥 사실 폭약 쏜 건데 그랬는데 그러면 그 60배 어쨌든 간에 폭약이든 뭐든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포를 쏜 거면은 더 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전쟁 납니다. 네. 왜냐하면
NLL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북에서 서해에서 이걸 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네. 북한에서 딱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방 한계선 이거 이제 무효다. 인정 했지 안 한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겹쳐요. 네. 꽤 겹치거든요. 어떤 게 겹친다는 말씀이세요? NLL하고 북쪽이 영해선하고. 아, 예, 예. 그러니까 NLL 이쪽이면 영해선이 여기 밑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교집합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겹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영역은 북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해고 남쪽 입장에서는 우리 영해인 거예요. 네. 이 영해 안에서는 어느 쪽이 들어가든 침범이 되는 거죠. 예.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서해 경계선 문제, 해상 경계선 문제, 네네. 영해 문제 네. 이것 때문에 반드시 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력 충돌이. 왜냐하면 북쪽은 남쪽을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교전 상대 국가로 정했기 때문에 예. 헌법에다가 이걸 박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곧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발표한 영해선을 국경선으로 발표하겠죠. 예. 그럼 옛날에는 국경선이 아니었거든요. 네.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니까. 북에서는 아직 국경선을 발표한 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국경선으로 보는 거예요. 휴전선이랑. 네. 그래서 그걸 헌법에 넣겠다고 얘기했고. 네, 이제 넣겠다. 네, 그래서 그게 국경선으로 확정이 됐다. 네. 그럼 남쪽은 네, 말이 달라지죠. 여태까지 네. NLL 사수를 목숨처럼 외쳐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NLL 버렸네 어쨌네 난리 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놈들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포기하는 것은 네. 엄청난 굴복이잖아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아,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이 쉽게 가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엔 국경 분쟁이 아니거든요.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니까 예, 예. 이제부터 국경 분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쟁은 국경 분쟁에서 시작하잖아요. 아, 전쟁이 거기서 많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경 분쟁은 서해선 갈등이란 게 다 그러네요, 그죠? 필연이다, 필연. 뭐 생카쿠 열도도 그렇고. 그렇죠. 뭐 다오이 다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다 국경 좀 문제. 독도도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거고요. 인도와 중국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는데요. 신혼식이 오늘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한다. 근데 얘가 전에 후보자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우리 확성기는 네.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맞아요. 비대칭적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씨, 저건 뭐냐? 어떻게 핵미사일보다 더 세다는 건가? 뭐- 비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세다는 건데. 막 박성기 틀면 핵미사일이 떨어지다 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네. 완전 막 핵미사일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북 전단은 된다는 거예요. 신호식 입장은. 근데 확성기는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이거는 민간이고 민간이니까 야 우리가 안 한 거야 이렇게 잘못하고. 말할 수 있지만 확성기는 직접 확성기는 군이 직접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북에서 쐈을 때 그렇죠. 이게 할 말이 지금 없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지금 근데 북은 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쏘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약간 좀 약간 얘들이 움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권도 지금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 실망해요. 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 지금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지만 네. 움츠려드는 모습을 많이 보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전원회의하고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에서 네. 얘기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얘네들이 약간 이제 앵무새가 된 것 같아요. 북이 뭘만 해도 그 얘기가 나와요. 대화. 대화. 네. 대화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북은.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자동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자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신원식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동시에 윤석열 정권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북쪽에서 강경하게 이번에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겁이 좀 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싸대기 주제는 김건희는 결국 감옥 간다인데요. 여러분, 김건희는 결국 감옥 갑니다. 네, 반드시 가고 있는데 이제 날짜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날짜를 이제 땡길 수 있냐, 좀 뒤에 가냐 이런 문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디올백, 주가 조작, 뭐 허위 학력, 아우 진짜, 아우 이런 진짜 범죄자를 진짜 네, 일단 네. 가면 못 나오겠죠. 절대 풀어주지 맙시다. 지금 제발 좀 그 민주당에서 좀 풀어주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현계 다 채우도록. 아 진짜 800원 커피 그거 먹었다가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 함께 평화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경 때문에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전쟁 나면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다 경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윤석열은 히틀러 꺼져라 윤티글러 당구 500 치던 멀쩡한 눈이 군대 가기 직전에 부동시 됐네 부동시 군대 면제 받고 나선 다시 멀쩡해 그런 사람이 어디서 전쟁 타령이냐 형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전쟁 나면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다 형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윤석열은 히틀러 꺼져라 윤티글러 간주하겠어요 빠바바바바바바라빠빠라 빠빠라바빠빠라 부동시 경틀러 윤틀러 선제 타격 주정 논란 사드 재배치 원점 타격 한마디로 전쟁하자는 미친 개소리 전쟁하자고 거품 물다가 혼자 도망친 전쟁광 이승만을 꼭 닮았구나 경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전쟁 나면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다 경 때문에 전쟁 난다 전쟁을 막자 윤석열은 히틀러 꺼져라 윤티글러 꺼져 부동시 히틀러 꺼져라 윤티글러 좋은데? 짠